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인데, 자, 기초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제가 기초 과정이 뭐 68페이지까지 있는가 이래 있는데, 그쪽까지 있는데, 여하튼,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은 이 명리학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변화 원리를 완벽히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기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 과정에서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음양이 뭔지 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행이라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더 내려가니까 천간, 지지 하면서 명리학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거까지 안 했나요, 아직? 그죠? 그 다음에 또 60갑자까지 흘러나갑니다. 그죠? 그 60갑자가 결국은 우주변화 원리를 기호로 이제 표현하고 60갑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들이 또 서로 생하고 극하고, 이건 뭐냐면 상호간에 천지간에 그래 음양적으로 변화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또 뭐 끌어내기도 하고 서로 관계하는 것들. 이 관계를 역학에서는 상생하고 서로 또는 상극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적절히 그렇잖아요. 법이란 것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도록 적절히 조율하도록 만들어놨고, 또 법을 초월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법이란 것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놓듯이 이런 것들의 관계가 서로가 우리 역학적 표현으로는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리학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결국은 제가 음양은 뭐 무극이 태극이요 하는 거는 뭐 역학에서 나오는 늘 어디 가도 다 하는 얘기고, 그 명리학적 용어, 역학적 용어는 이제 그래요. 무극이 뭐 태극이고 태극이 다시 태극이 음양이 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 말씀드려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주 변화 원리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점이 하나 콕 찍어지니 그게 이제 태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동시에 이제 이 태극이요라고 합니다. 무극이 태극이다 있고 이래 합니다. 여기서 변화된 게 요래 되니까 음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기호로서는 양은 음양 기호로서 요거는 빼기 더하기 이렇게 표시했죠. 음양. 자, 음양에서 또 어떻게 변합니까? 오행과 사상으로. 주역에서는 사상으로 간다. 여기서는 우리는 오행과 그다음에 이 사상으로. 이 오행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천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하늘. 사상은 현실적인 지혜 현상을 말하다. 그래 천에는 길을 아까 말한다라고 했죠. 길을 말하고, 땅에서 현상들에 의해서는 질을 논한다. 그래서 기질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기질을 갖고 있나 없나라는 얘기들이고, 그 오행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과 사상.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다시 여기에 있는 것들이 10개의 기호로 또 나타내죠. 천간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지혜 형상들에 나오는 12개의 지지라는 기호들이 붙는다. 여 밑에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60갑자라고 붙더라. 요게 변하는 원래예요. 자, 60갑자가 붙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서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잖아. 햇볕이 내려쬐다가 천둥이 쳤다가 우박도 떨어지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역학적으로서는 서로 상생하고 또는 상극한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변화 원리 끝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무국태극은 몰라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 음양은 그냥 양과 전개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까지 다 펼쳐진 게 뭐였습니까? 음양적인 음양 논리를 편 거예요. 우주 변화를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적으로 변한다. 눈 감았다가 떴다. 그죠? 갔다가 오다. 이런 게. 그래서 요걸 보니까 기운의 것들과 현실적인 것들을 보니까 오행이라는 것이 있던데 오행적으로 변하더라. 두 가지로 보니까 음양적으로 변하더라. 그런데 음양적으로 변하는데 보기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이란 것이 있었고 화란 것이 있었고 토의 기운도 있고 금, 수 이게 오행입니다. 5가지로 가더라라는 거죠. 5가지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5가지로 변하더라. 원래 가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과 음은 가장 양은 요겁니다. 가장 음은 요겁니다. 그리고 화수의 변화예요.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과 겨울이에요.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이 화가 있는 공간은 정오. 그죠? 요거는 밤에 자정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지구 반대쪽에 있는 거든. 그걸 음양적으로 양의 대표적인 거, 음의 대표적인 거, 요렇게만 변한다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은 반드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과정이 있더라. 과정이 어떻게? 여기에 가기 위한, 또 수에 가기 위함은 자, 목으로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왕성하게 자라고 다시 하강하고, 그죠? 여기는 수예요. 없다라는 개념보다도 보이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는 밤에 해당되거든요. 가장 밤다운 곳, 또 그 다음에 가장 추운, 그럼 겨울을 말한다. 그죠? 여기는 가장 밝은, 대나절과 정오가 있는 개념. 여기가 오시거든. 여기는 자시예요. 자정, 오시. 그럼 여기는 오행상 금이거든요. 그래, 오행 화죠. 화금수, 목화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어떻게 변합니까? 화는, 자, 화수로 변한다. 아까 음양적으로. 제가 여기서. 음양의 변화가 이야기하면 화수로 변함이에요. 낮밤으로 변하는 거죠. 또, 1년으로 보면 여름과 겨울, 가장 대표적인 양과 대표적인 음을 음양이라 표시했거든요. 그래, 화로 가기 위함은 반드시 수에서 바로 화로 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게 음양 논리가 보면, 음은, 요게 음이에요. 주역의 기호로서. 양은 짝대기 하나예요. 음양이 교합하니 사상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었잖아요. 요게 원래 여기 음이고 요게 양이지만 여기 교합하니 어떻다? 또 요게 뭔가 만들어지고 요게 만들어졌잖아요. 음에서 양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이 여기였다는 거죠. 첫 출발. 여기서 요래 가기 위함이죠.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이라고 하는 성정은, 목은 있으면 목이 많네, 목이 오행이네, 이게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시작, 가장 처음 먼저 시작하는 거. 1년 중에는 보면 어떻겠습니까? 1년 중에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행은 요걸 말하고, 천에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자, 목에서 화로 가죠.
뭐 당연시 양의 극인 화로 갈 거 아니에요. 또 화는 다시 가장 극인 상태에서는 다시 하강하다 수렴하고, 여기 이제 이 금이죠. 가을을 말하고, 여기는 겨울을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하고 여기는 봄을 말하고, 여기 이제 겨울을 말하죠. 겨울을 말하다. 다음에 가을 거지가 끝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겨울로 가잖아. 세상 변화는 이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게 이치예요. 또 겨울이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만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열대지방은 네? 열대지방. 열대지방이요? 이건 우리 동양 철학에 지금 열대지방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변화하는 걸 에너지로 보면 되거든요. 열대지방 사람들이 일 안 합니까? 지가 밖에 나가고 과일을 따먹던 직업을 안 갖고 있던 간에 일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성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열대지방 사람도 추운데 지방 사람이고 지가 먹고 살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다라는 거잖아. 목의 성정은 내 인생을 시작하다. 열대지방 사람들도 우리가 사주로 딱 넣어봤을 때 목의 에너지가 많아. 그럼 그 사람 성정은 어떨까요? 활동성이 강하죠. 활동성이. 여기 있는 사람들 활동성은, 여기는 음의 성정은 그래.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음의 구간. 활동성은 떨어진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 여기서는 오행의 양적인, 그죠? 아까 이야기했는 그 기운 에너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행의 글자에 요거는 나무라서, 요거는 불이라서, 또는 요게 봄의 성정이라서, 요거는 또 여름이라서, 거기에 멈칫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이 여러 가지 에너지들은 형상화해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과정이 이렇게 좀, 이게 다 고급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걸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의 에너지는 시작하다. 그죠? 여기서도 시작했죠. 여기서도 시작합니다. 봄이니까 1년을. 또 하루는 시작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죠? 시간은 가장 왕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양의 극이라 해서, 여기 양의 극. 가장 왕성한 곳이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성한 곳에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수렴해서, 여기 화의 이제 최고점이 되겠죠. 화의 표현하자면. 에너지 기운을 보면 상승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양이니까 양의 운동성이라고. 그래서 양의 운동성은 시작해서부터 계속 나가고, 점점 더 펼쳐지고, 확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음의 구간은, 음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는 하강하는 거죠. 수렴하다라는 거죠. 수렴. 음양 쪽으로 표현하자면 태어나서 시작해서 앞을 보고 계속 질주하다가 점점 더 확산해 나가고, 음은 이 확산된 양의 운동성을 다시 수렴하다. 수렴. 하강하다. 기운을. 그래서 본래의 목이 나왔던 여기가 수죠. 목이 나왔던 그 자리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다. 요게 우리 자연에서 이야기하면 요거는 씨앗을 말하죠. 씨앗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죠? 그 탄생한 생명이 아주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또는 자연적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다시 하강하고, 기운이. 가을이 되니까 자연이 어떻습니까? 자, 자연의 살펴보면, 우리 이제 이 자연의 이제 현상들을 보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적 불필이 불고 하지 않습니까? 쫙 녹음이 들고 천지가 새파랗고, 그죠? 봄의 색깔도 상징하는 색깔이 녹색입니다. 자연의 색과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봄에 목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청록색의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인데, 이러자면 왜 탄생했습니까? 시작했냐면 수의 씨앗에서 나온 거죠. 씨앗에서 씨앗을 뚫고,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봄에 땅 속에 꽁꽁 얼어 있는 것들이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뚫고 나오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씨앗 껍데기가 딱딱합니다. 그 뚫고 나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아주 야들야들한
새싹이지만 그 에너지가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의 에너지를 뭔가 기차 발동도 그 처음에 구르는 에너지가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한번 구르면 또 막 탄력바다가 잘 가듯이 어떤 그런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씨앗이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 이제 인생 시작하는 게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와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좀 안 들었나요? 목의 성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 명을 탁 열어보고 목이 많다. 그럼 이 사람 성정이 참 어질고 착하겠구나. 사랑을 많이 하는 거구나. 어린 아이와 같겠구나. 이제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화로 가지고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열정적이죠. 에너지가 막 넘치 열정적이에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여름이죠. 여기가 가자. 정점에 있는 여름. 여름이 되니까 자양분 뿌리에 있던 자양분 물기를 전부 봄이 돼서 살살살살 끌어올려서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고 꽃을 만발하게 하고 온 천지가 울긋불긋 화의 색상으로 다 변합니다. 그죠? 그 화의 색상으로 변하는데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가을로 모든 만물들이 성장을 정지하고 성장을 중지하고 그 성장을 중지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더 이상 육신적 성장은 하지 않고 정신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거의 육신적 성장만 한다. 외형적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육신적 성장은 그만하게 하고 정신적 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아들이 자식들이 태어나서 덩치는 산만하기 사회생활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많이 하고 이래 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아들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덩치는 산만하게 시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육신적 성장만 하지 정신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해하면 육신적 성장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인의 예지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거지. 정신적 성장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살아보고 하는. 이때부터 정신적인 부분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과 음의 운동성을 바꾸게 해주는 거, 변화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여기서 토예요, 토. 여기서 보면 요 양의 운동성, 요는 음의 운동성으로 바꾸고 토의 에너지. 토라 하면 이제 우리 뭔가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구나라는 거죠. 내가 이래 갔다가 돌아간다. 그럼 돌아가는 그 찰나, 고점이 토의 에너지인 거죠. 다시 조금 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 물체를 하나 던졌을 때,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목의 상태죠. 시작한 상태죠. 운동성이. 양의 운동성이 시작한 거죠. 어느 정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도달하면 화해인 상태예요. 화해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잠시 멈췄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래 갔다 오더라도 그 정점에서는 멈춰준 상태예요. 그죠? 그럼 화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여기 멈춰진 요 정점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토의 운동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하는 게. 그래서 토의 운동성을 얘기하라면 만약에 우리가 명을 하나 열었는데 토가 많아. 그죠? 토가 많으면 그 사람은 표현하라 하면 그냥 정지된 상태. 화를 표현하면, 자, 목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적극적이다. 그 사람들의 성향을 어떨까 하면 굉장히 운동적이고 막 활동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거. 그 다음 화는 그 다음에 것은 헐헐 날라다니고 이거거든요. 그럼 토는 정지된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의 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 목화에 비해서 한 템포 움직임이 늦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에너지적 성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금으로 돌아갑니다. 금은 이미 정신적 성장을 시작함이죠. 육신적 성장은 수렴하는 단계고.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가을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금이란 성정은, 이때 금이란 성정은 다 분별하다. 분별. 옳은 놈, 또 뭐 과일로서 썰 놈, 못 썰 놈. 금의 성정을 다시 이야기하면 택배가 하나 옵니다. 택배가 하나 오면
우리 집에 택배 하나 도착했어. 딱 포장 딱 떼는 거. 포장 딱, 뭐, 여튼 제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택배가 왔어. 요 상태가 딱 집에 왔어. 그럼 요 단계는 다음에는 뭡니까? 요걸 열어야 되잖아. 열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단계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펼쳐야 되잖아. 확 펼쳐야 돼요. 펼쳐서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 다시 내가 확인 다 했으니까 다시 박스 안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포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다 완전히 또 미숫가루 반품 말로 하면 미숫가루 해야 되잖아요. 요런 단계다. 자, 택배 왔어. 이거 안에 내용도 모릅니다.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단계일까요? 예? 예? 겨울이 오행적으로 표현하자면 오행은 요거로 했습니다. 수, 아직 안 푸른 거. 수가 맞는데 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단계, 그 안이 뭔지 모르는 단계 포장 탁 안에 탁 열어봅니다. 개봉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저 안에 확 펼쳐 화이요. 또 다시 확인했으니까 이거 아니네. 돌려보내야 되겠네. 그럼 박스에 줘서 담아야죠. 정리하는 정리. 그러면 또 바깥에 테이프 다 하면 요 단계가 되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것은 그죠? 이러한 상태. 그럼 도착해서 미술관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상태, 수의 에너지라 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 수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양음이 다르지만 성정이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모른다 해요. 감추어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거요. 그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컴컴한 밤이다. 이거예요. 속이 깊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목은 드러내고 시작하다는 거잖아요. 화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혼자 다 이야기 다 해줘. 얘. 그런 사람. 톤은 한 템포 넣었다 했잖아. 그러면 다 이제 예리하게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고 분별을 하려는 거. 어떤 이런 것들 뭐. 수는 가만 이거 상담하러 가잖아요. 상담하러 목화 양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상담하면 대화 잘해. 질문도 하고 대화 잘해. 톤은 뭔가 좀 한 템포 늦어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리합니다. 나름 예리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가 뭐 이 자기가 정리해서 또 이런 막 하기도 합니다. 수는 발짝 끼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맞추나 나로 말하시보로. 안 드러내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성정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성정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연,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상황에다가 목화토금수 기운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뿐이에요. 이 얘기 오늘 많이 결이죠, 자꾸. 그 다음에 요 천간은 이렇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 12개까지는 가야 사상. 여기서 사상이라 하면 주역에서 사상 4개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4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상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봄은 오행적으로 표현하라 하면 봄은 목의 성정이고 이거예요. 여름은 화의 성정이고 가을은 금의 성정이다. 그죠? 겨울은 수의 성정. 그럼 겨울 태생은 수로 나타나겠죠. 수로 나타나다. 여름 태생은 또 화로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계절적으로 또 이것도 자연의 변화 원리 메커니즘은 봄에서 여름으로, 그죠? 자연의 요 현실적인 자연 계절에는 토가 따로 없습니다. 천에 아까 하늘의 기운은 토가 반드시 있었죠.
토가 개입돼 있어야지 음양이 변화합니다. 지금 여기 자연에는 전체적으로만 봄, 여름에는 양이라 하고 가을, 겨울은 금수는 음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의 오행에서는 목화, 토, 금수로 갔는데 그죠? 지지에서는 봄은 어떻습니까? 봄에도 환절기 있고 봄에도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봄이라 했지 않습니까? 각 석 달씩 3개월씩 마지막 달은 여름으로 보내주는 환절기입니다. 여기는 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인묘진에서 여기 이제 진이 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름에 사오미고는 마지막 구간은 또 가을로 넘겨주는 화예요. 토가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다음 가을 석 달이 지나면서 석 달 마지막 달은 또 겨울로 넘겨주는 환절기가 되고 겨울 석 달 중에 마지막 달은 다시 봄을 열어주는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토예요. 따로 여기는 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 각각이 음양이 다 있지만 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오행적으로는 목화, 토금수 기운에서는 저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양과 음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천간 12지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각각이 오행의 양과 음이 또는 양과 음이 양과 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음양이 완벽한 거는 천간의 오행의 거는 음양이 완벽합니다. 음양 쪽으로 목화, 토금수고 양과 음으로서 그거는 그저 갑을, 병정, 면허시험 있죠. 면허증 갖고 계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10개가. 그래서 10개가 딱 맞아. 지지는 어떻습니까? 4개의 계절인데 한 계절이 3개월씩 돼서가 12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가 4개나 됩니다. 지지에서는. 각 계절마다 한 개씩 해서 토가 4개가 되는 거죠. 토란 변화하게 해주는 성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봄에도 토가 있고 여름에도 토가 있고 가을에도 토가 있고 겨울에도 토가 있고 토가 4개는. 그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따지고 보면 오행적에서는 요거는 보이지 않는 천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각, 마음이잖아요. 정신. 그래서 이 오행이 음양이 완벽하다 해서 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미 사상은 사계절로 각각 석 달씩 있고 중간에 토가 다 있고 이래서 처음부터 삐딱선 탄 거예요. 삐딱선다는.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봄에는 물결, 어릴 때는 물결이 좀 수분들이 몸에 좀 많다가 여름에 또 하다가 가을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도 빠지고 휘지고 벌써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몸에도 주름도 생기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몸의 변화는 성장했다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줄어들미죠. 우리 육신적 성장은 이 사상적 성장은 그렇게 해서 늙어가고 그죠? 새병사 병들고 새병사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행 정신적인 것은 오행이 음양 쪽으로 완벽하다 해서 정신은 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은 이렇게 기초과정의 시간은 사상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 여기 계속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양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펼쳐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까지 다 가면 기초과정은 끝입니다. 그 또 과정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책에 좀 빠른 시간으로 제가 진도를 한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지금 기초과정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했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기초과정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하셔도 좋습니다.